테이펙스는 한솔케미칼 요즘 잘 나가고 있죠. 네, 한솔케미칼이 이제 최대 주주를 갖고 있습니다. 45%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테이펙스는 딱 보니까 테이프, 그쵸? 쉽죠? 이름 테이프. 이게 뭐냐면 이제 전자 재료용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어느 쪽이냐면은 2차 전지 쪽에 들어가고요. 디스플레이, 특히 OLED 쪽에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스마트폰 어떤 그 앞단에 있는 커버 글라스 이런 쪽에 좀 들어가고, 반도체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 재료 쪽에 모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게 주력 제품은 이제 OCA라는 게 있습니다. 광접착 필름인데, 원래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3M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했던 그 제품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2018년도에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 제품은 스마트폰의 커버 윈도우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부착하는 그쪽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하나 투입될 때마다 생산할 때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소재 쪽이잖아요. 그래서 소재 쪽 측면에서 본다면은 유리하죠.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쪽이 중국 요즘 뭐죠?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파일을 지금 계속 압박을 지금 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그 미국 쪽에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도 그쪽에 투입되지 못하게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쪽에 이제 그 스마트폰,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영향도 좀 없잖아, 앞으로.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요 광접착 필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이제 폴더블 폰 있죠. 요쪽에 이제 채용률이 이제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게 된다면 그쪽에 관련된 수요가 좀 있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조립에 사용되는 이제 TSP라는 그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그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혜가 좀 있을 걸로 보이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과거 그 2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안 팔렸어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정체 현상이 좀 컸는데 2년 정도 되면 이제 교체 수요가 일어나거든요. 스마트폰이 2년 정도 쓰면은 느려가지고 못 쓰잖아요. 그래서 교체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특히 이제 5G 폰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완연하게 지금 교체 수요가 일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1분기, 2분기 때는 그 스마트폰의 어떤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좀 부진했죠. 허나 그 이연 수요는 나타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파이에 대한 제재, 그리고 또 중국이 그 인도 국경 지역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지금 인도 사람들이 지금 반 중국 정서가 일어나면서 중국 휴대폰을 지금 불매 운동까지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인도 사람들이 중국 휴대폰을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이 아이폰하고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 측면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어차피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그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국내에서 당연히 얘들의 테이프도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또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고내열 테이프 쪽이 이제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이제 고집적화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신규 패키징 공정 쪽에 이런 쪽에 좀 수요가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 그쪽 관련된 신규 수요도 나타날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는 당연히 뭐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수혜가 좀 있고요. 반면 테이펙스가 지금 소비재 쪽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유니랩이라고 아시죠? 남자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집안에서 싱크대를 딱 열어보시면 랩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테이펙스의 유니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이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건데,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달 음식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실적은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하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사라지게 된다면 이쪽에서 또 이제 실적 성장을 또 기대할 수 있겠죠. 일단 연간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출액의 변화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영업이익률이 조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들어서 지난해 부진했던 수익성을
그 좀 다시 좀 회복하는 그 지금 국면에 지금 있다. 요걸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실적과 매출액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만 지금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예, 보시면은 일단 1분기 때 매출액은 변함이 없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67%가 증가를 했어요. 2분기 때를 보면은 매출액은 4%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역시 59%. 대단히 높은 지금 수익성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별 매출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어느 쪽에서의 매출 상승과 하락이 있는지. 일단 앞서 말씀드린 전자소재 쪽이 전체 매출 비중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군인데 여기서 매출이 24%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유니랩이라는 있죠. 아까 그 음식 포장할 때 쓰는 거. 이게 매출 비중이 27%인데 이게 무려 36%가 역성장을 했어요. 지금 이쪽에서 지금 매출을 깎아먹고 있는 구조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수익성이 좋아진 원인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니렉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전자소재 쪽은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일어난 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1, 2분기 실적을 합하면 매출액은 2% 증가에 그쳤지만은 영업이익은 60%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매출 원가율이 6%가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원재료 가격의 하락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마진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더 더블 효과가 나온 거죠.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일단 전자소재 가격 있죠. 판매 가격은 애들이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제품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당 그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테이프의 원재료 가격은 뭐 뻔한 거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일단 주력 그 원재료인 배합재 쪽에서 이 판가,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무려 12%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마진 개선도 어느 정도 좀 추가가 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당 순이익을 봐야 되겠죠. 네, EPS가 지난해 1, 2, 3, 4분기가 있고 올해 1분기, 2분기가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 때가 굉장히 컸잖아요. 이거 제가 뜯어보니까 이쪽에서 일회성 이익이 좀 나왔어요. 2분기 보니까 유형자산을 어떤 걸 하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회성 이익 40억 원이 발생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죠, 사실은.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이제 PR이 낮아지는 효과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좀 더 강화되겠죠. 1분기 때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아요. 81%의 EPS 성장이 있었고 2분기 때는 거의 이제 200% 정도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은 올해 150%의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1분기 때 실적도 좋아졌는데 그 실적 성장이 2분기에도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 원인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 소재 쪽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쪽, 2차 전지, 디스플레이는 약간 좀 둔화된 모습이 있죠. 위에서 아까 보면은 얘들이 이제 주력 제품군들 보면은 스마트폰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에 영향을 받는데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판매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영향도는 높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 증가에 따른 효과, 또 하나 2차 전지 이쪽에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걸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하반기에서도 적정 그 수요가 일어날 걸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하겠죠. 더 좋아지겠죠. 근데 하반기에는 더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쪽에 관련된 테이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우리의 이제 관심은 이제 하반기로 쏠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전방 산업이 어디냐면은 일단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잖아요. 요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고 반도체도 좋아지고 2차전지도 좋아지잖아요. 상반기 때는 이게 안 좋았을 거고 그쵸? 그러나 하반기 실적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쪽으로 그림을 가져갈 때 대략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연간 주당 순이익을 일단 제가 보수적으로 좀 채용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올해 상반기는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반기는 올해 1분기에 기록한 이제 코로나가 본격화 됐을 때 1분기에 기록한 것이 3, 4분기에도 그냥 연달아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했어요. 뭐 하반기가 더 좋아진다 이런 건 안 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요 정도 수치, 전년 대비 몇 프로냐면은 한 45% 정도 성장할 걸로 일단은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한 24,650원 정도 되나요? 네, 24,950원이네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기업이 올해 실적 추정에 따른 PR은 한 10.6으로 떨어지게 되고 첨단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도 아니고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스마트폰처럼 전방 산업이 이렇게 좀 분산돼 있잖아요. 리스크도 일단 분산돼 있고 그런 쪽 측면이고 첨단 소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PER 10.6이라는 것은 절대적 숫자로 봤을 때도 좀 낮은 거라고 일단 판단할 수가 좀 있어요. 이 기업의 적정 PER은 약 15 정도 주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과거에 PER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한 15배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딱 중간값보다도 조금 낮은 값? 그래서 좀 이 정도가 되면은 목표가를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PER을 일단 15배로 잡았을 때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약 41%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주가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어저께 좀 깜짝 놀라셨죠?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고 어저께 한 종가가 5% 떨어졌고 오늘 한 1.8% 정도 올랐고 네, 이런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 실적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는 오히려 더 좋아질 여지가 있어서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이 나타날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아까 40%다 한 35,000원이죠. 35,000원 정도. 요 정도를 목표 주가로 일단 설정하신 뒤에 한번 들고 가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지난해 평균 주가가 한 이 정도였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19,000 지난해 주가가 평균 주가가 이거였잖아요. 평균 주가. 근데 지금 기대하는 실적 성장은 약 45% 정도. 순이익이 45%가 상승하는데 지금 주가가 고작 요거 올랐잖아요. 그쵸? 여기서 요거 올라갔잖아요.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주가 상승이 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재무 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이 41%에 불과해요. 네.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41%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무차익 경영을 좀 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이 무려 300%나 됩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은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 테이프엑스였습니다.